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다음 정권 민주당 되면은 부동산 정책, 무주택자 희망 좀 가질 수 있나요? 민주당이냐? 국힘당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맨날 말하는 거 보면 부동산 카페 이런 데서는 좌파 정권이니까 집값 올라간다. 좌파 정권 때는 늘 집값 올랐다. 좌파 정권이 규제해서 집값 올린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기서 유명한 좌파로 노태우를 이야기를 하죠. 부동산 규제 정책은 노무현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노태우 정부에서 세게 때렸다. 이때는 집값 잡혔죠. 이때 안 잡혔고. 다만 현 대통령만 아니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현 대통령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본주의를 왜곡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 규제 했죠.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근데요, 왜곡 아니에요. 왜곡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게 오히려 정상화다. 왜? 외국 같은 경우는 전세제도가 없죠. 전세제도가 없고 또 선분양제도가 없는 나라들이 많죠.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의 핵심은 요 두 가지예요. 개인이 부동산 매입하기 쉽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법인에서 들어가잖아요. 리츠, 외국형 리츠 막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외국에서는 돈 모아가지고 사야 되니까. 개인이 사기 쉽지가 않죠. 그러면요,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 세계 없는 정책이라고 하지만요, 양도세 중과가 세계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만큼 개인들이 다주택 투기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세제도가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어도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심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근로소득보다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 근로 생산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뭐 취득세 마찬가지죠. 다주택 갭투기로 다주택 여러 채를 사니까 그래도 보유세는 너무하지 않냐. 제가 보유세에 대해서 정상화를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공시가격 현실화. 문재인 정부와 이번 정부를 비교해보면 어때요? 공시가격 현실화는요, 시세와 공시가격을 비슷하게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공시가격 대비로 세금을 내는데 보유세를 공시가격 대비로 내죠. 근데 외국은 시세로 내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쪽으로 시세에 가깝게 해가지고 합리적인 세금을 내자. 공시가격 현실화가 왜 문제가 될까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건데. 다만 미국처럼 시세대로 하는 대신에 저는 그것은 찬성입니다. 살 때 가격으로 하는. 비쌀 때 산 사람들은 많이 내고 쌀 때 산 사람들은 조금씩 내면 돼요. 그래야지 실수요자들에게도 공시가격 현실화라든가 혹은 뭐 시세에 따라서 보유세를 내는 거 이러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죠. 근데 살 때 가격으로 하게 되면 감당 가능할 때 사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시가격이라는 개같은 제도 때문에 공시가격이 한 60% 70% 하죠. 시세 대비로 30-40% 세금 덜 내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로 공정가액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막 80%씩 했었죠. 그러면은 공시가격이 60%에 공정가액 비율 80%면요. 집값이 10억이면 4.8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정책은 규제가 아니고 정상화인데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이 많이 되고 특히 권력의 상위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많죠. 그 다음에 또 언론의 상위에 있는 사람들, 관훈클럽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똘똘한 채라고 불리는 강남 재건축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양도세 많이 내고 이러면 그쪽에서 손실이 크거든. 그러니까 억지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양도세 중과가 왜 효과가 없는 줄 아세요? 다음 정부 되면은 양도세 중과를 없애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양도세 중과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빨리 팔려고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 양수세 중단했다. 이 다음 정부 때 해제해주겠지. 다음 정부 때 해소해주겠지. 안 팔어. 그러니까 매물이 주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정책들. 부동산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가 1순위고, 거의 1순위랑 흡사하게 가는 게 이제 대출 한도.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금리, 그 다음에 뭐, 공급 부족 이야기할 때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다 얘네보단 약해요. 얘네 두 개가 핵심이에요. 공급은 진짜로 많이 쏟아진다. 특히 공급에서 영향 많이 주는 게요, 질적 공급이 있고 양적 공급이 있습니다. 질적 공급은 기존에 있는 걸 좋게 만드는 거고, 양적 공급은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고, 질적 공급이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질적 공급을 활성화시키면은, 질적 공급이라는 소리는 양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질적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이 상승시키는 정책들이고, 양적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이 하락시키는 정책들이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규제하면 집값이 올라간다. 왜? 매물이 주니까 이딴 이야기 하는데요. 규제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를 더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규제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규제하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완화를 하는 거예요. 아마 다음 정부의 민주당이 되더라도요. 완화책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경제, 두 번째 대출. 경제가 무너져 가는데 왜 윤석열 정부만 아니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 윤석열 정부가 DSR을 우회를 했으니까. 대통령보다는 사실 국토부 장관의 문제가 크죠. 제가 그래서 박상무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 상황에서 부동산 부양하려면은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냐면요. 지금 판타스틱 4가 모여야 되는데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그 금융 쪽, 사실은 금융위원장이 해야 되죠. 근데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하는 총재 있는데, 뭐 이창용 하는 총재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소리가 많지만 사실 금리는 이창용 총재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주열 총재가요, 마지막에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해가지고 마지막에 좋은 인상 남겨주고 갔는데 이창용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국토부 장관 박상우,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인데 금융위원장처럼 했던 우리 이복현님, 경제부총리 최상목님은 비교도 안 됩니다. 이 정도 판타스틱 4 나오면은 경제 상황을 뒤집고 자본주의를 망가뜨리면서 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나오긴 쉽지 않은 상황이죠.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그래도 잡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요, 문재인 정부의 몰락은 진짜 딱 부동산 때문이었잖아요. 경제가 나빴냐? 코로나는 문재인 정부 탓 아니고. 근데 부동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정권이 바뀌었죠. 이걸 봤을 때 잡으려고 할까요? 안 잡으려고 할까요? 근데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의 가장 큰 차이는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들이 많죠. 요 지도를 보면 나오죠. 이거 무슨 지도예요? 22대 국회 총선 결과. 요 지역이 어딜까요? 강남, 서초, 송파 등등. 용산. 부자 동네에서 더 많이 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잡는다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게 뭐냐면요, 잡으려고 규제 정책하고 그러면은 국민의힘당에서는 지지자를 많이 잃게 되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규제를 토대로 부동산을 확실히 잡아주기를 원하는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규제 정책을 더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당이든 중요한 건요, 떨어지면 완화할 거고 올라가면 규제할 거예요. 제가 왜 이번 정부만 아니면 된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번 정부는 올라가는데 완화했습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인 금리를 건드렸습니다. 금리는 하는 총재의 고유 영역입니다. 하느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정부가 참견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정부가 입법을 하면 안 되듯이 정부가 금리는 건들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뭐예요? 군대에서 1인병 때 걸레질 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죠.
야, 손 보인다 하면서. 그게 아니고 진짜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 논리대로 흘러가는 것에서 간접적으로 막아야지. 그거를 진짜 직접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시중금리가 내려가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죠. 관치금융 2번 했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나왔기 때문이고, 다만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잘못한 거 없어요. 임대차법도 임대차법 때는 전세 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부터 그래프 보여드렸는데 임대차법 시행하고 전세가 상승률이 꺾여요. 근데 언론에서 맨날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오르고 4년치 받아야 된다 집주인들한테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4년치 받는 집주인들, 호가 올리는 집주인들 늘어나니까 올라간 거지.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 때문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건 딱 하나예요. 금융정책. 금리 올리다 말고 DSR 시행 굉장히 늦게 한 거. 문재인 정부 때 DSR 시행 제대로 했으면은 이번 정부 때처럼 마구 완화해 줄 수가 없어요. 그때 전세나 정책대출, 그 다음에 중도금대출 이런 데에 다 DSR 적용을 해가지고 했으면요, 지금 와서 윤석열 정부에서 뭐 금리를 내리든 뭐 정책대출을 풀든 이런 것도 효과 못 받았다. 그래서 그 금융정책에 대해서, 근데 금융정책은 부동산만 보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강하게 했으면, 그리고 DSR을 확립시켰으면, 코로나 안 터졌으면 아마 DSR도 제대로 확립되고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것들만 제대로 했었으면 괜찮았을 거다. 집값도 잡혔을 거고. 노무현 정부 때도 맨날 노무현 정부 때 집값 폭등했다라고 했는데 그 폭등하는 것들을 막아가면서 꺾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강남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말기 때는 이미 하락세로 바뀌어 있었고. 그러니까 맨날 통계를 가지고요, 유리하게 뽑으니까 그런 거예요. 최근에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한 1년치를 뽑으면 올랐죠. 그걸 가지고 뭐 지금도 오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세 같은 경우 특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던 추세에 있는 거, 그것도 세계적인 유동성이었죠. 그때도 그거 꺾어놨는데 그 폭등했던 기억만 가지고 왜곡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폭등했다. 문재인 정부 때 폭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전세자금 대출 푼 게 가장 컸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풀었는데 금리가 제로금리라고 하니까 저세가는 당연히 폭등을 할 수밖에 없지. 임대차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2018년 말부터 잡아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다시 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역대급 폭등이 나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전세라도 버텨줬는데 지금은요, 전세 시장에도 거품이 꼈기 때문에 거품 빠질 때 전세도 거품 같이 빠져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무너질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는 풀어줬죠. 그럼 김대중 정부는 보수고 노태우 정부는 규제했으니까 노태우 정부는 진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 따라서 정책들을 다 시장에 맞춰서 하는 거지. 근데 연착륙한 데 놓고서 부양시켰던 이번 정부만 아니면 되는 거지. 박근혜 정부도요, 부양하다가 진짜 부양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바로 규제 들어갔어요. 2014년에 엄청나게 부양했죠? 2015년에 그 효과 나오자마자 2016년에 규제 정책 나왔어요. 부동산 정책부터. 부동산 정책 규제는 없죠. 박상훈 국토부장관 하는 행동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저런 판타스틱 4가 모일까? 제가 봤을 때는 안 모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민주당 정부에서 개판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시장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끄댕이 잡고서 부양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손을 잡고 부양했으면 모를까, 머리끄댕이 잡고 부양하니까 거래량이 이만큼 나온 거 아니에요. 탈모가 된 거다. 손은 빠지지 않지만 머리는 빠지잖아요. 더 잡을 머리도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경제 위기 때보다 경제가 더 안 좋다는 건요, 집값이 붕괴할 징조인데 붕괴를 안 했기 때문에 경제가 더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